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대표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먼저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그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다산역 내부에 있는 종합 안내도 앞입니다. 다산역에 이렇게 지도가 배치가 되면서 이전에 아파트 명의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지금은 다산역 기준으로 거리감이라든지 이렇게 각 아파트마다 정확한 단지명이 기입이 돼서 교체가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산역 사거리 횡단보도 앞입니다. 이곳 다산역 사거리 역시 X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안건이 가결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더불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도턱을 낮춘다거나 보행자를 위한 안전 펜스 그리고 바닥 LED 등도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복합 커뮤니티 건설이라든지 해결해야 될 현안이 많은 신도시이지만 계속해서 다산 신도시는 빠르게 완성형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의 최근 실거래가 소식입니다.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에서 연이은 실거래가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가 올라온 내용 또한 이번 주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용 9구 타입이죠. A와 B 타입이 있는데요. 각각 하나씩 실거래가가 올라왔습니다. 전용 9구 타입의 A 타입으로 11억 5천만 원, 그리고 9구 타입 B 타입으로 11억 9,500만 원의 실거래가가 각각 올라온 모습이고요. 둘 다 남동향의 고층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확인이 된 아직 실거래가가 올라오지 않은 소식으로는 전용 84 타입의 직전 거래가인 11억 2천보다 좀 더 높은 11억 중반대로 거래가 된 소식은 곧 올라올 전망이니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부동산과 상관없이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겠죠. 저도 보고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한없이 자랑스러운 이 뉴스 외에도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는 것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11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미 연준이 B컷을 단행을 했지만 사실 주변의 반응을 보면 거의 반반으로 의견이 갈리기도 했었는데요. 누구는 내릴 수밖에 없다, 또 누구는 동결할 거다 였죠. 쉽게 내리지 못한다라는 의견에는 부동산 매수 심리를 자극해서 자칫 급등을 불러올까봐 여서인 것도 있었고, 또 그간에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예상은 크게 의미가 없다지만 저는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고 당분간 계속 내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집값의 등락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수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은 지난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추론을 해보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은이 정책 금리를 기준금리로 변경한 2008년 이후 우리나라엔 총 3번의 금리 인하기가 있었습니다. 조선비즈 분석 결과를 보면 2008년 1차 인하기엔 하락했고 2016년 2차 인하기엔 상승을 했으며, 그리고 2019년 3차 인하기 역시 상승을 했으니 2대 1이네요. 즉 여타의 경제지표를 무시하고 오로지 금리 인하 시기로만 한정을 하면 집값은 내릴 확률보다는 오를 확률이 더 높고 그 폭은 상승 쪽이 더 크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폭과 기간도 중요한데 이제 겨우 한 번, 그것도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이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담대 이율 하락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온도도 아직은 미지근한데요. 폭발적인 매수세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상승입니다. 다만 추세는 많이 둔화되었죠. 일단 거래량이 대폭 줄었는데요. 그 사이에 매물은 늘어나고 상승은 제한적인데 그렇다고 눈에 띄는 하락 징조도 없습니다. 전형적인 숨고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의 변동이 혼조세를 깨는 트리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며칠 새 단기적인 추세로는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출 규제가 의외로 큰 효과를 보고 있고 때맞춰 쉬어가는 타이밍이니까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즉 유효한 움직임이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기준금리의 인하와 그 폭을 보며 향후 시장을 탐지해야겠습니다. 그럼에도 2026년까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인건비와 원재재 값의 급등으로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2년 정도 서울과 경기권 핵심지는 계속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건의 8억 8천 실거래가가 올라온 건이 있었고 또 다른 실거래가 된 소식 또한 있습니다. 남양 물건이 8억 후반내에 거래가 된 소식이 있고요. 또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이죠. 전용 82 타입이 7억 9,500에 거래가 된 소식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반도 유보라의 84 타입에 8억 4,500 실거래가가 올라온 소식도 제가 정리해 놓은 표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힐스테이트 다산 역시 국토교통부에 9억 5천 실거래가가 올라왔는데요. 그에 이어서 또 앞에 전면동에 예쁘게 정원이 보이는 물건이 9억 5천에 또 연달아 거래가 된 소식은 조만간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다산 신도시 아파트 매매와 전세와 월세 실거래가가 올라온 것들을 정리해 놓은 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가을을 맞이하여 다산 신도시는 지난주에도 정원 박람회가 있었고 또 이번 주에는 10월 11일, 12일 양일에 걸쳐서 정약용 문화제가 있었습니다. 다산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정약용 문화제에도 제가 잠깐 다녀왔는데요. 그 현장 모습도 이렇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다산 신도시는 늘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이루면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시계를 2015년도로 돌려보자면 군데군데 배밭이었던 허허 벌판에 불과했었죠. 또 2018년도 때까지는 온통 공사판이었습니다. 또 2020년을 회상을 하자면 정말 그래도 그럭저럭 살만한 데지만 뭔가 좀 인프라가 부족한 그런 도시였고요. 그 교통은 불모지에 가까웠습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스페이스 1이 생기면서 이 도시를 외부에서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시작했던 때였고요. 2024년도에 들어서는 이제는 없는 게 없는 도시로 변모를 했습니다. 가끔 도시 생활의 만족도를 위한 질문들을 해봅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지하철이 있나요? 유명 백화점이 있을까요? 또 대형 종합병원은 가까울까요? 스타벅스와 다이소는 몇 개인가요? 초등학교는요? 학원은요? 또 공원은요? 여러분이 가시고자 하는 도시는 어떤가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우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